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연말이어가지고 좀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연말에 휴가를 좀 다녀와서 오늘은 그 휴가를 다녀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커피인들라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커피가 지금만큼 좋은 커피들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고, 훌륭한 바리스타 분들이 계셨지만 각광을 받지 못했어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커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양한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잘하는 카페나 로스터리들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해외에 나가고 싶어 했는데, 예로는 일본이나 호주, 멜버른 이런 도시들을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그리고 맛이 있는 커피들 중에서도 노르딕 스타일의 로스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유럽이나 이쪽 커피를 먹어보고 싶거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또한 그 노르딕 커피, 그 로스팅의 스타일의 커피들을 궁금해하고 좀 존경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핀란드를 가게 됐어요. 북유럽 지역이긴 하지만 핀란드의 커피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었어요. 헬싱키에는 카페들 중에서도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번 저의 휴가가 카페를 가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에 헬싱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이틀 있었는데, 첫째 날은 저녁 시간에만 머물러서 카페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한 2시에서 3시쯤이면 많은 카페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2군데 카페를 갈 수 있었는데요, 로스터리였습니다. 일단 이 카페에 방문했던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첨부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커피를 소비하는 핀란드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패턴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먹었던 커피들의 퀄리티가 저 개인적으로는 꽤 좋았습니다. 여행지를 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꼭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커피를 소비하는 형태가 우리처럼 카페에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호텔이라던가 아니면은 부킹닷컴으로 해서 되게 가정식 숙소, 그리고 매장에서 소비하는 형태들을 지나다니면서 혹은 카페나 로비나 이런 데서 지켜봤을 때는 되게 손쉽게 먹는 스타일의 커피들을 사람들이 많이 드셨어요. 흔히 말하는 배치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배치부르 커피들을 많이 드시지 않거든요. 이거와 같은 비슷한 느낌은 호주에서도 좀 받았었어요. 예전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랑, 그리고 호주 여행을 한 달 정도 갔을 때 받았던 느낌을 핀란드에서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핀란드에서 커피를 소비하는 그 양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커피를 많이 소비를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커피들을 잘 소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난 잠깐 터키 이스탄불에 잠깐 들렸을 때도 먹었던 커피들, 그리고 핀란드에 가서 쉽게 카페에서 먹거나 아니면 로비 같은 데서 대기할 때 먹거나, 호텔 아니면은 거기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먹을 때도 커피포트에다가 커피를 담아놓은 커피들을 따라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아졌겠지만, 우리나라는 커피하면 믹스커피를 집에서 많이 먹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잠깐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집에서 주인이랑 잠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커피 먹을래? 라고 하면서 커피포트, 우리 내려놓은 커피포트에서 커피를 그냥 따라줘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커피포트에 커피를 따라놓은 큰 통을 우리는 배치부르라고 하고, 그 커피들을 카페에서도 이제는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커피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저렴한 아메리카노라는 커피가 있고, 미리 커피를 필터로 내려서 따라 놓는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커피라고 하면 당연히 그 커피 아메리카노보다 더 저렴하게 메뉴판에 써 있고, 이 커피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궁금해서라도 저는 이 커피들을 꼭 먹어봤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커피, 스타벅스 가면 오늘의 커피라고 하는데, 이 커피들의 품질을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2시간, 3시간에 한 번은 이 커피를 버려줘야 되거든요. 못해도 3, 4시간에 한 번은 팔리지 않았을 땐 이만한 크게 추출을 했던 커피들을 다 버리고 새로 추출을 해야 해요. 음료가 식기도 하고 뭐 향기 성분들이 다 증발해 버리기도 하고 해서 버리는 식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아마 그럴 거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오늘의 커피를 많이 먹는데, 이 나라에서는 오늘의 커피의 품질이 그래서 뭐 값비싸고 좋은 커피로 배치부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어떠한 카페에서는 제가 에스프레소로 먹었었던 그 원두, 그리고 판매할 때도 꽤 비싼 커피, 라인업의 커피를 배치부를 내려놓고 소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로스가 날 확률이 적겠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그리고 심지어 뭐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커피들도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농도가 상당히 적당했어요. 그리고 북유럽 커피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산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되게 적절하게 커피들이 다 잘 익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일 저렴하게 먹는 커피, 그리고 혹은 무료로 먹는 커피들의 커피의 농도랑 맛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커피들을 우리나라보다 일찌감치 아프리카에 있는 농가들이랑 잘 소싱을 했고, 그런 유통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맛이 있는 커피들을 잘 유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치부에다가 놓고 필터 커피를 판매하려는 시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2015년, 6년? 제 기억으로는 그 어니언이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 회사에서 강북에다가 우체국 옆에다가 카페를 오픈을 할 때 배치부루라는 기구를 통해서 커피들을 내려가지고 손님들한테 바로바로 따라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먹었던 그 커피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하는 방식들도 좋았고, 그런데 큰 사랑을 받지는 못한 것 같은 게,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시스템, 해외 각지의 유명한 커피들의 로스터리를 갖고 와서 배치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그게 잠시 이벤트로 했었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음료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나 라떼 그리고 크림류의 커피들이 강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픈했을 당시엔 그렇게 했었지만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봤었던 카페들 중에 하나가 비읍커피라는 카페가 종로 서울시청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배치부루를 이용해서 커피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케이터링을 하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커피가 굉장히 제조하기도 수월하고 손님들이 주문했을 때 바로바로 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피스에서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팔로우 해놓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보통 호텔에 가면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있지만 배치부루 머신을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국내에는 그래도 저렴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도 갖다 놓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를 전자적으로 추출해주는 머신들을 호텔들이 더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리스타나 새로운 업무, 커피를 수출할 수 있는 업무를 직원분들께서 할 수 있어야 되거나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배추브루나 필터 커피를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게 되면, 이걸 사람들이 좀 잘 먹게 되면 아무래도 더 효율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배추브루를 제가 먹었던 경험은, 제가 행사를 많이 나갔었잖아요. 뭐 코엑스나 뭐 일산이나 킨텍스나 이런 데 행사 나가보면, 거기에 카페 행사 말고 커피랑 관련이 없는 행사, 뭐 예술 행사나 아니면은 이런 행사들에 가도 커피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카페들이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입점된 카페들에서는 카페 설비들을 원활하게 갖춰놓고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모스라고 하는 카페 브랜드에서 이번에 서울 아트페어 인가라고 하는 거기 행사장에 가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노는 팔지 않고 모든 커피를 배치브루로 팔았어요. 라떼는 에스프레소로 내렸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가 없기 때문에 그 필터 커피를 먹었겠지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먹고, 이거 워낙 또 잘하는 회사였고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커피가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그렇게 전략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배치브루 필터 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먹기 시작하면, 제가 핀란드에서 느꼈었던 것처럼 좋은 커피들을 쉽게 먹는, 그렇게 소비를 쉽게 하다 보니까 커피의 소비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두 커피의 다양한 맛들을 배치브루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믹스커피도 뭐 프림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서 맛이 있게 드실 수 있는데, 이런 커피가 그 나라에서는 사실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커피를 뭐 보리차나 차 먹듯이 쉽게 따라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커피 사용량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커피를 1차적으로 소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마트에 가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원두의 다양성이 좀 적거든요. 물론 홈플러스 이마트 가면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 다양한 지역의 커피들이 홀빈 그리고 그라인드 빈으로 이렇게 있는데, 호주라든가 필리핀, 제가 예전에 갔었던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가서 마트에서 커피 판매하고 있는 섹션을 보면 훨씬 더 그라인드된 빈들이 많아요. 다 갈아가지고 200g이나 뭐 몇백 g씩 진공으로 포장해서 포장되어 있는 벽돌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이 커피들과 그리고 원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홀빈 그런 종류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매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D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커피들을 쉽게 가져가더라고요.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커피를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그라인딩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맛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홀빈으로 사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이 나라에서 물론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는 걸 알겠죠. 하지만 이 나라의 문화는 그라인드 된 빈들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쉽게 매일 아침 포트에다가 한 잔씩, 포트에다가 커피 포트로 만들어내는, 그렇게 소비하는 문화가 훨씬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그런 커피들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카페에 방문해서 로스터리 구경을 하고 오늘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